반갑습니다. 그림자 시오스의 민준쌤입니다. 자, 오늘은 기초디자인 3-1번 매력있는 주제부를 만드는 저만의 분석법 2탄을 준비했는데 이번 영상, 자, 이 파트까지, 이 종이 파트까지 하면 긍정과 주제부에 이런 소재가 나왔을 때 이런 내용을 담아야 한다, 또는 그 내용을 담기 위해서 이런 훈련법들이 있다라는 대한 내용이 거의 끝납니다. 이 영상 말미에는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들이 어떻게 화면에 표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4가지 컴포지션을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사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를 되게 말만 거창하게 해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당연한 것들을 하지 않고 그 당연한 것들이 기반이 되어야만 조금 더 수준 높은 그림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남들과 다른 그림을 그리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너무 독특하게 가버리면 너무 개성이 세서 평가에서 조금 미흡한 점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너무 기본기를 따지면 남들과 차별점이 없기 때문에 득점을 하기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권장하는 기초 디자인은 매력적인, 즉 내가 생각이 담긴 그림을 표현하는 그 20%와 이제 기본기 또는 일반적으로 가져야 되는 조형 요소, 그다음에 공간을 쓰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30%, 80% 담겨있는 그림을 저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개체 분석을 했는데도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파트예요. 자, 우리가 영상을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어진 영상으로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을 만들 때, 우리가 영상을 만들기 전에는 스토리보드라는 그 컷 화면을 먼저 짜는데, 자, 똑같이 망치 나무 토막이 존재했다고 치고 4가지의 컷 편집을 하기 위해서 스토리보드를 짰다고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컷은 망치 나무 토막이 준비되어 있고, 또 그 다음 컷은 망치를 들고 못을 들고, 자, 찍기 직전, 그 다음에 망치가 못을 가했을 때, 또는 그 이후의 일정을, 자, 이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기승전결이 있는데, 자, 기는 원경, 승은 중경, 저는 주제부, 결은 근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제부에는 적혀 있는 것처럼 각 소재가 드러낼 수 있는 연관성이 극대화된 시점, 연출이 100%로 써져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거리감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중경, 원경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중 하나가 연출의 강도예요. 주제부에는 망치와 못이 나무 토막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제일 극대화시켜서 망치가 못을 통해서 나무 토막에 흠집을 내고 파손을 시키고 못이 나무에 박혀있는 정도의 연출을 준다면, 그 뒤에 있는 거리감에는 망치가 못을 통해서 나무 토막을 친 정도, 그 다음은 더 뒤에는 망치가 나무 토막을 친 정도, 그 다음에는 그냥 망치가 그냥 떠있는 정도, 이렇게 연출의 강도로 거리감을 형성할 수 있는데, 주제부에는 주어진 소재를 개체 분석을 해서 그에 통한 형태의 변화와 또 연출력을 제일 강조한, 연관성을 제일 강조한 표현이 되어야 되는 곳, 즉 적절한 시간적 시점이라는 걸, 그 영상을 만들었을 때 가장 임팩트 있는 시간이 바로 전에 해당하는, 또 그 전에 해당하는 한 이미지가 주제부라는 거죠. 그 뒤로 가는 중경은 주제부와 동일한 연출을 줘서 연출이 이러한 거구나 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연출의 강도를 조절하거나, 또는 반대로 주제부인 연출과 중경의 원경인 연출을 다르게 주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글러브에 야구공이 들어가서 확실히 잡혀있는 게 주제부 포인트라면, 중경, 원경에는 공이 글러브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연출의 대비가 주제부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과 상반되는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주제부에 대한 내 생각을 조금 더 강조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원경도 마찬가지겠죠. 대신에 중경과 주제부에서 들어갔던 연출의 퍼센테이지보다 훨씬 더 적은 퍼센테이지로 들어가 준다면 주제부 뒤로 거리감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주제부에서 일어난 행위 자체가 이제 마무리가 된 거기 때문에 여운이 좀 남아줘야 돼요. 그래서 주제부 일어난 연출의 일부만 클로즈업해서 그린다든지, 반대로 그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을 잠깐만 보여주는, 살짝 음식으로 따지면 제 에피타이저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내가 이 소재를 냈는데 너가 이걸로 3분짜리 영상을 만들었다고 치자. 근데 가장 임팩트 있는 그 이미지를 일시정지해서 그것을 조형화시키는 작업을 하면 가장
이 소재로 가장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화면일 것이다. 그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자, 이 화면에서 쉽게 생각해보죠. 망치로 제 손가락을, 자, 못을 이제 찍기 직전에 제 손가락을 찌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가장 임팩트 있는 장면이 뭘까요? 제가 망치로 제가 이 손가락을 찌를 때 소리를 지르기 직전일 거란 말이에요. 딱 그 직전의 상황을 딱 일시정지하는 겁니다. 일시정지해서 이것을 조용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주어진 소재로 그 누구보다라고 하긴 힘들지만 그 주어진 소재로 가장 적절한 소재의 활용이 나오는 화면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을 할 때는 선생님이 도움이 좀 필요해요. 맨 처음에는 개체 분석을 하고, 자, 제가 설명드렸죠. 저번 시간에 인공물 자연물인지, 질감이 뭔지, 형태 변화 가능한지, 연관성이 있는지, 그 연관성을 토대로 나와야 하는 컨셉이 뭔지, 형용사 컨셉이 뭔지, 그러면 그 컨셉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들을 표현해낼 수 있는지, 자, 이것들을 감안하고, 자,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컷 편집을 하는 겁니다. 준비 단계, 행위가 이루어진 단계, 행위가 딱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에 끝났을 때. 그러면은, 자, 지금까지 아이디어죠. 자, 이것을 기승전결할 때 그 전 단계, 즉, 소재가 가장 이뻐 보일 때, 소재의 역할성이 가장 극대화됐을 때 영상이 시간, 그러니까 분초를 정해서 일시정지 하시고, 그 일시정지된 화면을 이렇게 조용화시키는 작업을 할 때 학생들은, 자,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은 조금 조용미가 떨어져도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야죠. 선생님, 저는 소재 분석을 이렇게 했고 이러한 역할이 나올 때, 또 이러한 모습이 나올 때 이 소재의 역할이 가장 극대화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아이디어를 이렇게 짜왔습니다. 학생이 나름대로 조용화시켜서 그림을 가져오겠죠. 그 컨셉에 맞춰서. 하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선생님들 도움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3, 4개월 정도, 1년 커리를 봤을 때 한 3, 4개월 정도는 그렇게 소재가 나왔을 때 의도를 파악하는 훈련과 그 의도를 파악했을 때 적절한 컨셉과 형용사에 도출해내는 훈련을 진행을 하고, 조형적인 부분은 선생님들 훈련을 좀 계속 받으셔야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조금 더 스스로 본인이 문제가 틀리지 않는 조형을 하는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겠죠. 자, 여기까지 수업을 했는데, 자, 여기까지 수업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특정한 소재가 나왔을 때 어떻게 또 어떤 것이 내 그림 속에 표현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훈련이 끝났어요. 그래서 소재를 받으시면 항상 제가 알려드린 대로 분석법을 통해서 훈련을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 이후에는 바로 뒤에 3-2번에 대해서 풀이가 바로 이어질 예정이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리를 바꿔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는 주제부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제는 그 내용들을 어떤 화면에 담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인데, 자,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컴포지션은 주제부가 가지고 있는 방향과 또 크기 대비가 전반적인 공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노골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소리인데, 자, 주제부가 가지고 있는 개체의 중심 투시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어떤 특정된 개체가 있을 때 이 투시선이 개체의 중심 투시선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부가 가지고 있는 개체의 중심 투시선에 대한 방향이 자, 포인트는 주제부로 향하고, 위에도 주제부로 향하고, 받쳐주는 친구는 중경으로 향하고, 앞에 근경은 또 주제부로 향하고, 중경에 있는 개체는 또 원경으로 향하는, 즉 주제부가 가지고 있는 개체 중심 투시선이 시선이 이동되어야 하는 방향으로 배치되면서 전반적인 화면의 시선을 도와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단순한 점선면의 비율로 면을 분할하고 있는데, 면은 주제부, 점은 포인트, 선은 흐름을 역할을 도와주고 있는 가장 노멀한 컴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주제부 위주의, 즉 주어진 소재가 있을 때 그 소재의 특징 또 연관성만을 강조하고 1번처럼 방향성에 대한 컴포지션 조금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각 소재가 가지고 있는 연관성 극대화해서 연관성 위주의 그림을 그리고, 또 이쪽과 이쪽과 다른 점은 이 친구는 앞에서 뒤로라면 이 친구는 그냥 주제부 쪽으로만
시선을 도와주고 있죠. 즉 주제부의 강조만, 즉 개체와 개체 간의 연관성을 토대로 주제부의 강조만을 도와주고 있는 컴포지션이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중견과 원경에 대해 이쪽은 방향성을 통해서 중견과 원경을 찾아줬다면 자 이쪽에는 단순히 그냥 크기 대비로만 그 다음에 개체 수로만 차이를 주는 컴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 1.2식 공간을 활용한 이제 컴포지션인데 자, 배경의 소실점을 내부에 두어서 제시물들의 시점을 결정하는 방법인데 공간의 깊이 정도를 인지하기 쉽죠. 저희가 이제 바닥면을 인지하기 쉬워서 공간의 컨셉이라든지 바닥의 컨셉 또는 위에 있는 컨셉에 대해서 특정한 공간의 컨셉이 있는 이미지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림이라면 이런 1.2C에 대한 효과가 훨씬 더 극대화될 겁니다. 즉 공간 깊이 정도를 인지하기 쉬워서 컨셉, 즉 바닥 또는 옆면 또는 천장에 대한 컨셉이 주어진다면 이 공간을 구성할 시 되게 효과적이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면적이 넓은 화면의 경우에는 적절한 여백이 나옵니다. 적절한 여백이 나옵니다. 즉 면적이 넓은 소재를 1.2C이기 때문에 투실점이 내부에 들어가 있으면 투시가 되게 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투시를 3개 넣었을 때 면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 즉 개체 면적이 어느 정도 넓은 개체를 썼을 때 적절한 여백이 나오지만 되게 연필이나 되게 얇은 되게 면적 자체가 되게 좁게 형성되어 있는 소재를 1.2C로 넣었을 때는 여백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림이 되게 미완성처럼 보일 확률이 높아요. 그런 부분에는 조금 조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탑뷰를 활용한 컴포지션인데 이게 화면을 비율적으로 계산해서 만든 조형미를 보여주기에는 되게 재밌는 컴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훈련이 되게 적절하지 않다면 매력과 조형이 되게 어울리지 못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너무 매력적이라면 그게 되게 좋은 그림이 아니라면 사실 기본기가 빠졌기 때문에 실수할 확률이 높아요. 특히 학생들은 훨씬 더 실수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기초 디자인을 할 때는 되게 추천하지 않는 컴포지션입니다. 하지만 뭐 학교 장르나 또는 뭐 학생에 대한 역량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크게 추천하진 않는 장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뭐 소재를 활용한 아이디어가 하면 모든 공간을 다 써서 그림을 그려지기 때문에 소재에 대한 아이디어나 연출, 연관성을 표현해는 좋지만 그 부분이 너무 과해질 확률이 높고 그 부분이 과해지면서 조형미가 떨어지면 기본기가 안 보이기 때문에 득점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이 그림을 보면서 해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주제부 내부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면서 그 내용들이 이런 4가지 컴포지션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림자의 셰어스 민준쌤입니다.